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한 분 조금 늦으셔가지고 일정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한 분을 빼고 일단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사상 검증이 지금 이 시기에 웬 말이냐부터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통합당의 이제 태영호 의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귀순하신 분이죠. 북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순하신 분인데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을 버렸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사상 전향을 언제 했느냐?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일단은 양쪽 의견이 좀 명확히 좀 나뉘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 학생운동 하셨던 이제 출신 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현 변호사님, 뭐 같은 당 입장에서 어제도 이제 이준석 최고랑 방송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 얘기는 네. 저도 뭐 90년대 학교 들어갔지만 한 10년 이상 항상 싸우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게 다 끝난 얘기로 생각했는데 21세기 어찌 보면 이제 거의 30년 만에 다시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 정책, 본인의 생각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체 사상이 뭐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주체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진짜요? 그거를 물어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전제가 그게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셨다는 거죠. 아니 밝힐 수 있죠. 못 밝힐 것도 없죠. 저는 북한에 대해서 3대 세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안 된다 생각하는 자본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하여튼 네.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이 안 되는 체제라 생각하고 주체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물어본다, 밝혀라. 마치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한테 십자가를 밟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양심이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신념의 자유라는 거는 그걸 외부적으로 네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폭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라. 언제 전향했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에서 과연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녹이 어린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부처 장관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통일부 장관이니까 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빨리 그냥 사과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얘기해서. 있을 때 배웠던 대로 가는 거죠. 네.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태영호 의원 언급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배울 때는 그 남한에 보면은 전대협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우리랑 같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왔더니만 전대협 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겠다고 있네 통일부 장관을. 그냥 물어본 거죠. 자기들이 왜냐면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북한에서는 본인이 외교관까지 할 정도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네네. 거기서 가르칠 때는 남쪽에 가면 지하 조직으로 전대협이라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 그렇다면 태영호 의원이 지금 주체사상을 믿다가 전향했냐고 물었다 그랬을 때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향했다는 것이 이렇게 회피했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 현 변호사한테 물었던 것처럼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으면 그냥 옳다 그러다 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태영호 의원이 앞으로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저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색깔론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한테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박정희식 경제개발하자 그러면은 아무리 보수라 해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는 사람도 이제 스킬이 좀 쌓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태영호 의원이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지 뭐. 자기는 뭐 배운 대로 한 거 물어본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남한에 오셨으면 그분은 이제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적이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태영호 아니고 태구민이고요. 아니요 다시 태영호 태영으로 다시 또 바꿨어? 다시 늦잖아 바꾸셨어요. 정보가 늦잖아 저렇게. 한 번 또 바꾸셨어요. 왜 그러셨대요? 그때는 이제 개명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다시 선거 이후로 바꿨어요 또. 아니 일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니까 예. 헌법을 좀 다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는 침묵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좀 꼼꼼히 좀 보시고 입법기관인데 입법부인데 예. 입법부인데 헌법을 좀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 십자가 밝기식 사상 검증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거구나라는 것부터 좀 배우실 필요가 있고 이 보면서 사실은 그런데 토착외고 이런 건 왜 해요 그러면? 아이, 다른 사람한테 왜 토착외고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 그렇게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상을 당신 그 사상이 뭐 이렇게 아니 당신 바꾸셨냐요? 어쨌든 당신 일본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사상 검증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지. 예? 왜 물어봐? 선호의 문제와 사상을 검증하는 문제는 다른 거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다시 개명하신 태영호 의원한테 무슨 느낌이 있냐면 예전에 그 전광용 씨라고 소설가가 썼던 껍빛단 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껍빛단 리에 보면 이 사람이 일정 때는 일본을 쫓고 러시아가 점령을 하니까 러시아를 쫓아가고 미국이 점령하니까 미국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항상 기득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느끼는 그 묘한 감정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어디 가도 기득권 하는 사람이구나.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심지어 강남에서 야당을 하는데 무슨 기득권이에요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니, 강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한테 기득권이라 할 것 같으면 여당 국회의원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난 어제 야당이든 여든 하여튼간에 그런 느낌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 할 말 없어. 최근에 4+1 하는 건 뭐예요? 그 기득권 쫓아다니는 거지. 태영호 그 의원은 헌법을 읽어보시라. 네. 두 번째 껍빛단리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두 가지 읽어보실 걸 아니 권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서두에 이건 뭐 당연히 내용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강한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주호영 또 통합당 원내대표는 아까 지금 약간 우리 이준석 최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통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의 장관이니까 뭐만 하면 색깔론이라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예, 예전에 이제 2010 그때가 3년이죠. 음,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누굴 모셔올까 이러다가 미국의 벨 연구소 연구원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어쨌든 과학자였던 김종은 박사 그때 모셔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분이 한국에서 15살 땐가 이제 도미 하셔가지고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어쨌든 장관을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당시 야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슨 뭐 저 사람이 뭐 미국 스파이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CIA 아니냐 뭐 그다음에 뭐 사실 어떻게 외국 국적을 갖고 활동하던 사람이 애국심이 있을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애국심 검증을 되게 하자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땐 과도한 검증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니 그분이 말 그대로 미국에 잘 나가는 과학자인데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장관하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미국 스파이 아니냐 이랬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통일운동을 했던 걸 다 알고 있고 예. 그 당시 통일운동 좀 해봤던 사람이라면 다들 보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비슷한 사례로 이인영 장관보다 더하게 그 통일운동했던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거든요. 예. 문익환 목사 직계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보통 하태경 의원은 이런저런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걔 내 밑에서 뭐 일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예를 들어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전향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저없이 얘기해요. 그냥 보면은 그때 공부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김정일 이렇게 세습한다고 하는 거 보고 우리 주변에서 동요 많이 해가지고 완전 돌아섰다고 어떻게 그 세습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는 돌아섰다. 난 그래서 이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 저는 뭐 사실 이인영 장관이 말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왜 그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얘기는 했잖아요. 어제 했죠. 예. 어제 왜냐면 그때도 아니었고 네. 지금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한마디면 된 거죠. 본인이 주체 사상이 어쨌든 그때도 내가 믿지 않았고 지금도 아니다라 얘기면 된 건데 지금 이제 국정 얘기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국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무직을 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냔 말이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동안 쭉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과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을 하거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장관을 했을 때 국적의 문제하고 이런 어떤 생각의 문제는 다른 것이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야 당연히 전향한 거죠. 본인 스스로 전향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 20대 때 가져왔던 주체 사항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갔지만 저는 아마 완전히 반대쪽으로 갔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당이나 아니면 이 이인영 의원이 언제 전대협 의장을 했냐면 87년에 했어요. 87년에 네. 했죠. 그러니까 87년이 우리가 가는 의미는 다 알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 민주화도 됐고 그걸로 해서 열린 것인데 사실은 이 태영호 의원이 물론 뭐 어려운 무릅쓰고 들어온 건 맞지만 네. 본인도 어쨌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왔을 때 당신 그동안 거기서 3, 4년 동안 북한에서 공무원 지냈고 그리고 당신이 전향했는데 우리가 당신이 진짜 전향한 게 맞아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어려운 모르겠도 왔고 그동안 어쨌든 그 체계에서 뭐 어떤 일을 했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어쨌든 목숨 걸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받아주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 사람 묻지 않잖아요. 당신 정말 그냥 만세 한번 불렀다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진짜 전향한 거 맞아? 항상 우리가 묻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봐야지. 그거를 나는 이렇게 뭐 만세 불렀으니까 전향한 거고 당신은 전향 언제 했어? 이게 물으면 제가 보기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 만세 한번 불렀다고 전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그 당시에 물론 주사파들도 많이 있었던 건 맞지만 말씀처럼 뭐 사진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맹세한다든지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든지 그런 건 사실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잠깐의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20대 때 잠깐 했던 건데 그 후로 이제 한 30년 정치 활동을 해왔고 예. 어찌 보면 계속 사선 의원 원내대표 하면서 이 통일 이쪽으로 계속 이제 활동해왔단 말이죠. 예.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전제돼 있는 것이지 그거를 뭐 시점을 딱 봐가지고 언제 전향했는지 밝혀라. 제가 보기엔 완전히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 자체로 질문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 또 그 장관 후보자죠. 예,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요 설화 이후에 이제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사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적과 내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청와대가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뭐 근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내통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왜냐면 그거는 증거를 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친북 인사인 건 맞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친북과 종북은 완전히 다른 것이 종북은 북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친북은 이제 북한과의 친소관계가 있다 이거거든요. 예. 저는 이번 정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한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한 취지에는 어쨌든 친북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취지가 다 있어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협상의 주체였던 어쨌든 서훈 정의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이제 특사 방북이 거절되면서 사람 인적 교체가 필요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좀 그래서 더 무게감이 있는 어떤 두 인사로 교체된 것이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DJ 정부에서 여러 협상을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북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렇죠. 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박지원은 예를 들어 종북 인사라는 어떤 증거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건 모르겠으나 전 친북 인사라는 것만으로 내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은 뭐 왜냐면 기본적- 적절하진 않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친북 인사를 하면 예. 우리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여러 교섭을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전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쪽에다가 전달을 잘못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이 친북 인사라는 말 자체도 나는 다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미적이다, 친중적이다, 친일적이다는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거나 왜냐하면 그쪽과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접촉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고 아직까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이게 어긋난 상태로 접촉을 했을 때는 그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접촉 이 자체가 그러면 친북인 사람 말 자체가 약간 갖는 의미가 물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좀 잘 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지북 인사라고 지북인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없는 나라로 왜냐하면 사는 친북이란 말 자체에 약간 의도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잘 안다.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친북인사 당연히 그러니까 종북은 아니죠. 뉘앙스적으로는 친북과 종북이 비슷하다, 분명히 제가 다르지만 비슷하게 들리는 그렇죠. 뉘앙스를 그럼요. 의도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보기에는 친북이사란 말 자체도 조금 잘못된 편이라고.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항상 들으시면서 느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린 자세를 갖고 있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얼마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근데 예, 신장식 변호사님. 예,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적과 내통 이런 유의 발언은 그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실제 국정원장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런 거는 지나치게 북쪽에 그 남측의 입장보다는 북쪽 입장에 좀 이렇게 너무 근접해서 그쪽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 이런저런 일들을 워낙 많이 하셨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뜸 적과 내통한 적. 또 그 태영호 의원은 대뜸 주체 사상을 버렸냐 이렇게 이 의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일단 프레임을 씌워놓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프레임에서 니들이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봐 이렇게 올감이 씌우는 식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는 또 이런 식의 그 언어 구사는 좀 하지 마셔야죠.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민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감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말하는 방식이.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땐 처음 첫 질문으로 그냥 던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툭 던진 것에 지금 반응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처음 왜 툭 던지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올감이 던지듯이 프레임 탁 던져놓고 그 안에서 네가 알아서 끄집어 빠져나와라. 나와봐. 예. 근데 이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이미 그 올가미는 점점 더 쪼여들 거거든. 그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일단 예. 코끼리를 눈에 딱 보여놓고 빠져나와봐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냥 저한테 포교하러 오시는 분도 와가지고 준석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보면은 뭐 그런 정도의 첫 여는 질문이었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호영이 그 저 문 두드려 갖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원내 대표세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주에도 분명히 지금 박지원 후보자와 관련한 또 이렇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얘기는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어쨌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과는 일단 어떻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통과는 별무리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후보자를 아마 주된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물론 학력 이도도 있지만 아마 이 북한과의 관계, 아마 예. 이제는 대북 송금 이런 거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데와 정책적으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뭐 기본소득도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우 신강령 아주 멋지던데. 북한과 관련된 신강령, 결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은 대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평화 공존으로 갈 것인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였거든 지금까지. 예. 근데 아마 조금 그게 결국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혁신 보수의 약간 합리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색깔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기는 조금 아직 요원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걱정 마십시오. 저희 요즘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네. 간결한 정리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역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와 그리고 제2의 도시 두 곳에서 이제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시장 보궐선거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도 말이 좀 많았는데요. 우선 이재명 지사가 무공천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약간은 좀 변화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말 바꾼 게 아니고 이랬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게다가 이제 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요거는 일단 먼저 현 변호사님이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어쨌든 당론으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말 바꾼 게 맞는 것 같고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뭐 안 내는 게 좋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내더라도 그다음에 뭐 사과하고 우선 내야 사과하는 게 된다.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나 이렇게 할 때는 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뭐 좀 사과를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잘못 바뀌었거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정치인의 말이라는 건 신뢰잖아요. 예. 결국은 말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말이 바뀌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가 뭐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사실은 우리 당에 지금 대표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대부분 이 논란이 조기 점화되는 건 그렇게 썩
바라진 달갑지는 않죠. 않죠,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에 돼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있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당원 바꿔서 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뭐 욕 먹으려도 할 수 없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어떻게 안 내고 다음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당원들한테 뜻 묻고 근데 그런 어떤 저와 같은 정도의 생각이 당내에는 아마 더 훨씬 많다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역시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의원도 이제 그 MBC 시선 집중 나오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말에 결정하면 되지 미리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워낙 지금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금 지지율 경쟁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됐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의원과 또 이재명 지사 사이에 또 뭔가 스파크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언론들도 더 관심을 갖고 좀 달라붙는 그런 모양새인데 요거는 약간 또 공격 포인트잖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무죄 판결 무죄 사실 취지에 확인성 받았으니까 기분이 업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정책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기분 좋을만 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야.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갤럽에서 이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누구 좀 뽑겠느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예. 그런데 이게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3.1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읽어줘야 돼 이거. 조사 교육까지 다 해주셔야 역시 방송이냐.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여당 당선을 응답한 사람이 서울에서 35%, 예. 야당 당선이 55%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례 없이 최근 몇 년간 전례 없이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아까 이제 그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에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절차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원 당규를 변경해야 될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투표도 저는 솔직히 여당에 권해주고 싶은 게 빨리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는지 예. 연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당 분위기라는 것이 약간 하락세인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대 55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민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여당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나중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랬다 갑자기 물었는데 당원이든 국민 여론이든 물었는데 당원 당규를 바꾸지 마라 그냥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예. 진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야당끼리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상황이 이제 될 수도 그렇게 있고. 되면은 차라리 지금 당원 당규는 변경하는 거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야 이런 얘기를 진짜 서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방송에 정말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 당원 당규 얘기 지금 민주당 이거는 뭐 뭘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보는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당원 당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얘기 안 하고 일단 구도가 예. 민주당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누구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하고 그렇겠죠. 하마평이 또 예, 시작되겠죠. 하마평이 시작되고 본인이 뭐 달리고 뭐 이래서 말하자면 이 후보 대 후보의 대결 구도로 국민들이 눈이 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을 때, 즉 후보 출마가 당연시 됐을 때 당원 당규 개정을 해도 하지. 지금 그래야 뭐 한다고 매를 두 번 개정도- 나눠 맞아요. 그래야 개정도 좀 더 수월할 수월하고. 테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판단은 이낙연 의원 판단은 그런 상황을 놓고서 한 이야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서두를 후보의 필요 눈이 없다. 쏠리는 시점을 보겠지. 아니라니까 이낙연 의원은 지금 보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황교안 대표 그랬던 것처럼 이세모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미 그 단계로 들어섰어요 지금 보면. 엄근진 하시는 건데. 둘 다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관심이 이제 주자로 가면 나중에 당연 당규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데 저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예, 당대표 나온 분들이 그냥 내겠다. 일단 사실은 물론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 비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후보들을 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현실적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당이 후보를 안 낼 수 있겠냐 서울시에. 그러면 그런 현실론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이 나는 개정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거의 당선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거든요. 정당성을 갖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론도 좀 반영해서. 그래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지만
정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이번 전당대회 때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정말 고양이가 서로 쥐를 생각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의당 좋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나가야지 이거를 네. 고민하고 있어요. 신장식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준석 최고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네. 맞아. 그렇게 몰아가는 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네. 투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예예. 그거야 제가 사실 그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인사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 또 본인 입장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성함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뭐가 있냐면 이모? 이모? 아니요 성함 물어보지 말고 이모 아니야? 제가 안철수 이모? 대표가 이 대자뷰가 떠오른 게 뭐냐면요. 예. 옛날에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서울시장 나온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누구누구가 이렇게 돕는 식으로 이제 해서 주변에서 원로들이 발언을 도왔어요. 예. 그랬더니만은 그 안철수 대표 그럴 때 무슨 말했냐면은 그분은 뭐 나랑 가까운 분이 아니다. 예. 그랬지. 그런 분이라면 300명 이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분들은 300명 이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그 300명 정도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얘기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언을 한 건데 네네네. 갑자기 최측근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이래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할 계획도 없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지. 뭐냐면 뭐? 제가 이제 뭐냐면 이거래요.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예. 저도 제가 그 노원병에서 그 사실 뭐 중앙당이면 코딱지만한 지역당의 이제 사실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저의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들은 저와 같이 하는 당원들한테 물어보긴 물어봐요. 예.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나한테 뭘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직을 뭐 맡으라 그랬는데 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누굴 밀려 그러는데 우리 당원들은 동의하느냐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보통 당원들이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당원들 중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번에 위원장님 지금까지 당직을 뭐 최고위원 계속 하시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그런 거 또 하셔야 됩니까? 이번엔 지역에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아 그게 맞나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권은 제가- 의원은 제가- 옛날 측근인 것 같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는 들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들을 수 있잖아요. 측근한테.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안철수 죽이기 같아. 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왜냐하면 뭐 주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연대를 한다. 연대를 해서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도 어쨌든 이걸 명분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명분으로 본인이 그전에 양보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합당도 하고 뭔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잘하면 자기가 또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당은 지금 세를 좀 불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 우리 이준석 최고가 이 측근을 빌어서 예. 먼저 이거를 터트리고 있잖아요. 후보를. 그럼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게 안철수한테 마이너스예요. 아, 이거 안철수 후보 밥깁니까 지금? 아니 근데 우리 현근택 그 형님이 너무 음모론 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손에서 안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럼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사실 김종인 왜 자꾸 안철수 시장 나온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자꾸 대표가 띄우는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저희 당에도 보면은 여러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 의원으로서 뭐 다선 의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 서울시장 한바평 오르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어차피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시장은 어쨌든 1,000만 명이 뽑는 선거예요. 그렇죠. 뭐 지역구 선거처럼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 선거처럼 가가지고 한 20일 바짝 뛴다고 해가지고 인도가 좀 오르고 이런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사실 서울시장급이나 대선주자급이라는 단어는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보면은. 전국적 인지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겠죠 보면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간의 간극 자체가 좁혀져가는 걸 느끼잖아요 보면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공조도 하고 이번에 뭐 추미애 장관 탄핵안도 같이 내고 그랬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뭐 다국적분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같이 치르면 그 다음에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가까이 다가온 큰 전투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서울시장 전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석으로. 근데 본인이 일단 대선을 접어야 되겠죠. 일단 대선을 접고 일단 올인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서 서울시장 선거 떨어진 다음에 아우 그러면 이번엔 대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당선이 되면 또 당선되는 대로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간판만 크지
차려내는 음식은 별로 없는 오래된 식당 같다는 느낌이에요. 음. 간판만 크지. 사실 별로 저쪽이 뭐가 죽이려고 없어. 하잖아. 내가 아니라. 내가 왜 뭘 죽이려고 그래? 아니, 저 내가 사실은 이 네. 방송에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이준석 최후가 또 서울시장 우리 민주당 후보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박주민, 박용진을 얘기해요. 양박. 되게 젊은 사람들. 네, 박주민 의원, 양박. 박용진.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미래통합당의 젊은 사람이 누가 있지? 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준석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띄우기 안철수 죽이고 젊은 사람 대 구도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양박이 들더라고요. 둘 다 저보다 띠동갑 이상입니다. 그 얘기하지 마. 아, 우리 당에서 젊은 분들의 그분들이 아니 근데 제가 요거 한 거면 아까 예. 신장식 변호사 한 말이 저는 이제 요렇게만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솔직히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번에 1년짜리 서울시장이기 보궐이니까. 때문에 예. 오히려 안 대표가 1년짜리 서울시장하고 4년짜리 서울시장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그거를 대선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언급했던 그렇게 거예요. 그 생각할 수 측근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안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안 대표 본인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대선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냥 안 대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래된 측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안 대표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 조직이고 세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 서울시장을 하면서 행정 능력도 보여주고 뭐 정무직으로 같이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래가 대선을 다음 대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죽이기가 아니고 살리기다. 죽이는 아까 장시경이잖아요. 아니, 보면은. 아니. 나는 뭐 5년 뒤 일을 생각하면 그런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번 대선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간판은 큰데 먹을 게 없어.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 먹을 게 없어. 먹을 거부터 아니, 준비를 근데 하셔야 된다. 안철수 죽이기가 대표는. 되려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과연 살아있는지. 제일 악독하네. 자, 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르게 되는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은 아주 지금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 정치권은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